1996년 강남에 있는 포스코 센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17억 원을 주고 의뢰한 조각품의 재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포스코 센터 신축을 마친 뒤 정문 앞에 야외 조각을 설치하기로 하고 프랭크 스텔라라는 미국 작가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때까지의 환경 조각물로는 국내 최고가였죠. 그런데 그 조각품을 만들려고 쌓아둔 재료들이 사라졌으니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고물상이 고철인 줄 알고 가져가 버린 것이었어요. 다행히 용광로에서 녹아 없어지기 직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철 구조물이 무엇으로 보이느냐는 우리 마음이 이 철 구조물을 어떻게 경계 짓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은 몇 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추천을 할 만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목은 원효의 마음공부라는 책인데요. 50에 읽는 주역 역학자 강기진님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다고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사실 원효는 1400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대단한 스승이었고 과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읽어볼게요. 원효의 마음공부, 지은이 강기진,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오직 마음을 보는 일. 원효 이전에도 불교에는 마음공부의 유산이 풍부했다. 그 이유는 불교가 고를 없애고자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고를 없애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무엇이 고를 낳는 진정한 원인인지 밝혀내고자 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 나를 둘러싼 바깥 세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 바깥 세상을 샅샅이 훑었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 나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결과 마음 공부가 발달한 것이다. 원효는 이처럼 불교가 쌓아올린 마음 공부의 기초를 흡수하고 그 위에 자신만의 공부를 쌓아갔다. 그리하여 불교의 마음 공부를 집대성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이는 모든 경계는 오직 마음을 보는 것일 뿐이다. 마음이 환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즉시 없어질 것이다. 금강산매경, 입실제품. 위에 제시한 산매경의 가르침은 불교의 통찰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산매경은 모든 경전을 아우르는 불경의 종합판이라고 할 만한 책으로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인 금강산매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다. 이를 통해 모든 번뇌와 장애, 집착을 돌파해 굳건한 마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니 이는 그대로 마음 공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초가 바로 위에서 말하는 부처의 가르침이다.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 문장이 어떤 비유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의 의미라는 점을 납득해야 한다.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을 보는 것일 뿐으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사실일 수 있을까? 일견 터무니없는 말로 들린다.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 하는 시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믿기도 어렵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고 서양 속담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반영한 표현들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다. 맹시 현상에 대한 최신 과학 연구는 원효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지지한다. 맹시란 뇌의 시각 피질이 손상된 후에도 눈으로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우리 두뇌의 시각 피질이 손상되면 시각을 완전히 잃어 사물을 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눈으로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긴 하지만 존재한다. 그 이유는 포유류의 두뇌 안에 어류나 파충류로부터 물려받은 원시적인 연결 경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경로는 시각 피질이 아닌 중뇌와 연결되어 있다. 이후 시각 피질과 연결되는 포유류의 경로가 진화하면서 어류, 파충류의 경로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존재했는데 이 경로가 다시 활성화된 사례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맹시 기능이 활성화된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신 앞에 놓인 물체의 위치와 모양을 추측할 수 있다.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맹시를 지닌 A 앞에 화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에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하지만 그에게 앞서 무엇이 있으니 한번 무엇일지 추측해보라고 설득하면 그는 화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A는 자신이 임의로 추측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연습하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정확성을 확인하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어떻게 해서 앞에 있는 대상을 맞출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금 A는 어류, 파충류의 연결 경로를 통해 눈앞의 대상을 지각하고 있다. 이 경우 분명히 눈앞에 있는 대상을 지각은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과 같은 생생한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눈이란 우리 앞에 있는 대상이 발산하는 감각 신호를 받아들이는 기관일 뿐 그 대상물의 이미지를 보는 기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단지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서양에서는 18세기에 이르러 인식론을 집대성한 칸트가 이러한 안식의 작용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감성의 작용으로 명명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감성이란 감정이나 정서와 관련된 심리적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 오감을 통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수용해 표상을 형성하는 마음의 인식 능력을 말한다. 그는 이러한 감성의 작용을 이성, 오성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독자적 인식 능력으로 파악했고 그에 따라 감성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상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언명했다. 이상과 같은 안식의 작용은 앞서 제시한 삼매경의 가르침과 그대로 일치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우리 마음이 그려내어 이 세상이라는 스크린에 투사한 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삼매경은 특히 경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경계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계를 둘러쳐서 확정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 테헤란로의 포스코 센터 앞에는 미국 작가 프랭크 스텔라의 야외 조각 작품이 놓여 있다. 포스코는 자신들의 제철업을 상징하고자 철을 재료로 한 조각품을 의뢰했고 작가는 1년 6개월 동안 공을 들여 작품을 완성했다. 그런데 작품이 설치되기 직전에 이를 고철 덩어리로 본 고물상이 가져가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고 긴급 수배에 나선 경찰이 고물상을 체포하고 용광로에서 녹아 없어지기 직전에 작품을 되찾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소동은 당시 신문기사로 크게 실려
세인들의 입길에 오르내렸다. 이 철 구조물은 지금도 포스코 센터 앞에 놓여 있다. 이 철 구조물이 무엇으로 보이느냐는 우리 마음, 안식이 이 철 구조물을 어떻게 경계짓는지에 달려 있다. 그림이 젊은 아가씨로 보이거나 나이든 할머니로 보이는 유명한 착시 그림이 있다. 이 역시 우리 마음이 어떻게 경계를 짓는지에 달려 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경계는 오직 마음을 보는 것일 뿐이며 마음이 그려낸 환영이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있다고 믿는 현실 역시 마찬가지다. 현실이란 객관적 실체가 아니고 환영일 뿐이다. 이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에 따르면 우리 눈앞에는 원자의 구름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원자의 구름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무엇으로 본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경계를 짓는가에 따라 달리 보인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다. 사방에서 나를 옥죄는 그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마음이 그려낸 환영일 뿐이니 이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법은 단지 환영을 꺼버리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객관적 실체라고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현실에 맞서 싸워서 현실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헛개비와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있지도 않은 헛개비와 맞서 싸우다 기운을 다 소진한다. 그러고는 꿈쩍도 않는 현실이 과연 무시무시한 것이라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만다. 불교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범부라고 부르는데 범부 중에도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때 범부가 지닌 지혜는 분별지라고 하여 마주치는 모든 현상을 객관적 실체라 생각하고 열심히 분별하는 지혜에 해당한다. 마주치는 현상이 자기 마음이 그려낸 환영일 뿐임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범부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아직 그를 깨달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은 바로 서두에 제시한 가르침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두에 제시된 가르침은 금강산매경에 나온 부처님 말씀이죠. 보이는 모든 경계는 오직 마음을 보는 것일 뿐이다. 마음이 환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즉시 없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매번 보이는 것에 속고 들리는 것에 속고 느껴지는 것에 속습니다. 그렇게 매번 속으면서 어떻게 하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할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온갖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써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것은 범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세상 바깥의 것을 변화시켜서 또는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분별을 통한 지혜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전부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로 들으면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아는 것 같습니다. 나도 알아. 이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알아요. 그런데 이 안다는 게 그저 생각으로 아는 것인지 이런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깨달았는지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